자, 이제 자연수의 분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야 되죠. 자, 학습 목표는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자연수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 피구공을 각각 한 개씩 모두 4개의 공을 서로 같은 종류의 공 보관함 2개에 나누어 놓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집합의 분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공 4개는 서로 어떤가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종류의 공 보관함 2개에 나누어 넣는 거니까 집합의 분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색깔을 좀 바꾸죠. 자, 1번 문제는요. 4개의 서로 다른 공을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와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 하나 공이 4개의 서로 다른 공 중에 어떤 공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경우가 다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서로 다른 공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택해서 보관함 하나에 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은 3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다른 보관함에 넣으면 이제 1개, 3개로 분할해서 이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경우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제 각각 보관함에 넣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A, B라는 공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C, D라는 공을 뽑아서 각각 보관함에 넣는 거랑 C, D를 먼저 뽑아서 넣고 그 다음에 A, B를 뽑아서 보관함에 넣는 거랑 이 2가지 경우는 사실상 같은 경우인데 요 경우의 수 안에는 이 2가지를 다르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총 3가지 경우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같은 종류의 농구공 4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공 보관함 2개에 나누어 넣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랑 확실히 다르죠? 이것은 서로 다른 공 4개고 여기서는 서로 같은 종류의 농구공 4개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1번 문제랑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문제에서는 여기 1, 3으로 나눌 때 1개와 3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요 1자리에 오는 공이 농구공인지 피구공인지 배구공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4가지가 나왔던 거잖아요. 하지만 2번 문제에서는 같은 농구공 4개이기 때문에 개수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관함에 1개의 농구공을 넣고 나머지 하나의 보관함에 3개를 넣는 경우랑 하나의 보관함에 2개의 농공을 넣고 나머지 보관함에 2개의 농공을 넣는 경우 이 경우 2가지만이 존재할 뿐이지 다른 경우는 더 없겠죠. 뭐 4,0 같은 경우는 0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보관함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는 총 2가지 경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른 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연수 5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공부해 볼 겁니다. 5를 한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낸다.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집합의 분할에서도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을 한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그냥 하나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서도 5는 5, 딱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겁니다. 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경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수 먼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나올 수를 추측해 보는 게 요 경우를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를 4 더하기 1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3 더하기 2로 나타낼 수도 있고 물론 2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은 경우가 돼서 여기까지 딱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큰 수부터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제 3이 먼저 나오면 이제 세 개의 자연수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2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0이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분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분할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도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자연수로 분할한다는 건 이제 2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많이 분할할수록 이제 나오는 값 중에 1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우도 2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1 딱 한 가지 경우만 존재하네요. 그다음 마지막 5를 5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1로 다 표현돼야 되겠죠. 딱 1 5개의 합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경우만 존재해서 5를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들을 다 더한 7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판서 내용은 지우고요. 자연수의 분할의 정의 한번 볼게요. 자연수의 분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연수의 분할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수의 분할의 뜻이고요. 기호도 아셔야 되겠죠?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Pn, K죠. 집합의 분할은 Sn, K로 나타냈었는데 자연수의 분할은 Pn, K로 나타냈어요. 아까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서도 집합의 분할 문제랑 자연수의 분할 문제랑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그렇다면 기호도 당연히 좀 다르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지금 자연수의 분할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1번 내용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2번 내용은 아까 우리 5를 분할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을 활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냥 펜으로 쓰겠습니다. 아까 5를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나요?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5를 하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 수를 구했죠. 아까 몇 개였나요? 5는 5.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수는 1이죠. 그 다음에 5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구했었어요. 4 더하기 1과 3 더하기 2. 두 가지가 있었죠. 요 값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1도 있었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1도 있었죠. 요 값도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를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 한 가지 있었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를 5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을 5번 더하면 되는 거겠죠. 요것들을 다 더해서 결국 5를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7가지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5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지우개로 바꿀게요. 이것들을 다 더하면 결국에 뭐가 되죠? 5를 분할하는 총 경우의 수 7이 됐었죠. 그렇다면 이제 2번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연수 n을 여기서는 5였죠. 자연수 5를 이제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값들은 직접 구해야 되고 그 합은 이제 7이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집합의 분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NK를 구하는 공식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거 구하는 공식은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구했어야 되죠. Pn,K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직접 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어차피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죠? 숫자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숫자 크게 하면 아무도 못 푸니까 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값으로 나올 거라는 거. 이제 판서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4번을 푸실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문제 4번 풀어보실게요. 자, 문제 4번의 답은 어떻게 됐었나요? 일단 자연수 6을 두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로는 P 6,2로 나타내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제 직접 구하셔야 되죠.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3가지 나왔습니다. 자, 지울게요.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 서로 같은 종류의 구슬, 예, 자연수의 분할 문제가 맞죠? 그거 6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유리병 3개 나누어 넣을 때 빈 유리병이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빈 유리병이 없도록 넣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서로 같은 종류의 유리병 3개를 다 쓰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죠. 자,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릴게요. 자, 일단 서로 같은 종류의 구슬 6개를 3개의 유리병, 같은 유리병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기호로 나타내면 P 6,3이죠. 의미는 자연수 6을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봐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고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일단 6을 뭐 6 더하기 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수가 0, 0밖에 없죠. 그러니까 6 더하기 0 더하기 0은요. 0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해도 어떨까요? 5 더하기 1 더하기 0으로 가야 되는데 0 때문에 안 되죠. 4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4 더하기 1 더하기 1 가능하죠. 그 다음에 3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3 더하기 0 안 되죠. 2 더하기 1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보다 하나 더 내려가서 2로 가볼게요. 2 더하기 3 더하기 1도 되긴 되는데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서로 같은 종류의 유리병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1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1 더하기 1 더하기 4밖에 안 되는데 이미 다 나왔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3가지니까 P 6,3은 3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경우의 수는 3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판서는 넘기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5번과 문제 6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잠시 영상 멈추시고요.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 푸셨나요? 문제 5번의 답은 어떻게 되죠? 네, 4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 6번의 1번은 답이 5가지고요. 2번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질문은요. 어차피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에 디딤 수업 확인하면서 그때 같이 이제 질문하고 풀이도 뭐 이제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수의 분할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77쪽에 있는 탐구하는 수학도 꼭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이제 첫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